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시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시트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엑셀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통합 문서가 열립니다. 처음에 열렸을 때 그 파일 이름이 통합 문서란 소리입니다. 통합 문서 내에는 워크시트라는 게 있죠. 그 화면 맨 아래쪽에 왼쪽 아래에 보면 시트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트들은 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화면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칸들이 쫙 배치되어 있고 그 시트입니다. 이 시트 내에서 작업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앞에서 범위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이동 복사하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찾기, 바꾸기, 사용자 지정 목록, 또 워크시트 관리하기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라는 것은 시트 내 특정한 문자나 숫자를 찾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트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경우 특정한 문자만 찾는지 특정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직접 뭐 화면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찾기 기능을 쓰면 쉽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입력한 내용이 있는데 오타가 있어 또는 이름이 바뀌었어 이럴 경우 바꾸기란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싹 다 바꿔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은 요거는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는 이미 만든 시트가 통합 문서 안에 여러 개 있을 경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복사 작업은 크게 봐서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복사가 뭔지 알죠? 예,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놔두고서 새로운 곳에 그 내용과 동일한 데이터를 또 배치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복사 작업은 이렇게 하나의 셀에 들어있는 것을 옮기는 그대로 복사해서 또 다른 셀에 하나를 하나로 옮기는 경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여러 곳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게 하는 거, 또 여러 개 들어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서 여러 개 그대로 배치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쉬운 방법이죠. 뭐 기존에 했듯이 하나하나는 그냥 선택하고 컨트롤 C 이쪽으로 옮겨서 컨트롤 V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셀을 여러 셀에다 집어넣는 방법은 하나의 셀을 여러 개 셀에 집어넣는 방법은 요걸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여기 와서 여러 셀 밑으로 와서 이렇게 셀 3개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쭉 긁어주게 되면은 세 셀이 다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 3개의 셀에 데이터가 쭉 동일한 값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개의 셀을 복사하는 경우는 동일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4개의 셀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려온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눌러버리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예, 복사. 실제로 뭐 프로그램을 짜든지 데이터를 만들 때 보면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사 방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축키를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붙여놓을 곳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게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동, 무브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원본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 즉 원본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걸 잘라다가 즉 그대로 뽑아내서 다른 곳에다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실행 취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Z거든요. 내가 복사 넣기나 또는 이동, 잘라내서 붙여넣기를 수행을 했는데 잘못했어, 잘못 들어갔어. 이럴 때 어떡하죠?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방법을 쓰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건 말고 또 이렇게 리본에 도구 상자 같이 이렇게 이런 아이콘들을 이용을 해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왼손으로 보통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Z는 대부분 키보드 왼쪽 편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마우스만 갖고도 가능합니다.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 여기 용지 2장 나와 있죠. 여기 복사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붙여놓을 곳에 가서 여기다 가서 여기 붙여넣기를 누르면 바로 그 요 위치에 동일한 내용이 복사돼 들어갑니다. 잘라내는 방법도 동일하겠죠. 이걸 선택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잘라낼 때는 가위를 눌러줘야 됩니다. 가위. 잘라낸다는 의미로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 내용에 바로 일리 이동을 하게 버립니다. 이렇게 작업한 내용, 즉 복사하거나 잘라낼 때 그 대상을 잠시 보관하는 곳을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여기 감춰졌네. 클립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그걸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 같이 메뉴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단축키를 쓰는 방법도 있고 리본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익히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이동 복사는 또 이제 작업 영역에 따라 한번 구분을 해본 겁니다. 같은 시트 안에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워크시트로, 즉 통합 문서 안에 워크시트는 기본으로는 하나만 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도 확장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그 창에 보면 아래쪽에 시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더하기 표시에 동그랗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때 그 다른 시트를 갈 때 이동 복사도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또한 다른 오타 있네요. 다른 통합 문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또는 복사하는 경우도 다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기능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클립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클립보드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엑셀하고 상관없이 동작을 하죠. 이 기능은 엑셀뿐만 아니라 윈도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한글이나 또는 MS 워드, 파워포인트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이동과 복사의 차이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동을 하면 원본이 사라진다. 복사를 하면 원본도 있고 4번도 있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클립 아트라는 게 가끔 나오는데 요거는 클립보드랑 헷갈릴까봐 설명을 합니다. 클립 아트는 그래픽 아트 분야에서 그림이나 도형 등을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불러다 쓰는 거죠.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상징적인 기호나 심벌이 필요하다, 그림도 필요하다, 이럴 땐 클립 아트에서 갖다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동하기, 복사하기 할 땐 클립보드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알고 있으면 좋고요. 클립보드와 클립 아트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워크시트 또는 통합문서,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워크시트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단축키는 동일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리본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동일합니다. 예, 여기는 간단한 사용법 확인하려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셀 복사하는 거 한번 살펴보죠. 셀 복사. 지금 보면 A의 네 번째 청량이란 글씨가 있는데 요걸 A의 11번째에다 옮기고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예,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C 그리고 연료 이동한 A의 11번을 옮기다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 내용이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A의 4번에 있는 청량리에다가 마우스를 배치하면, 즉 이 셀을 선택을 하면 테두리가 두껍게 나옵니다. 이때 테두리로 가게 되면 마우스 아이콘 모양이 변하거든요.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테두리를 잡고 이동시키면, 끌어당기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복사가 됩니다. 셀 복사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대상을 잡아당긴다. 이거는 윈도우의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복사. 오케이. 앞 강의에서는 컨트롤이 여러 개, 인접하지 않은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때 사용했었죠. 그 점 잘 주의 깊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셀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로 잡아당긴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셀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셀 이동, 원본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원본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때 사용한 단축키는 컨트롤 X와 컨트롤 V를 사용합니다. 이동입니다. 요걸 이 청량리 A4번에 있는 청량리를 갖다가 요 밑에 A11번 셀에다가 옮기고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A4번에 놓고 컨트롤 X 그리고 A11번 눌러서 그렇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이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만 가지고 하는 방법은 A4번에 놓고 테두리 선을 이용하는 건데 이때는 Shift 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배치하고 테두리를 잡아서 이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A11번에 갖다 놓게 되면 화면에 보입니다. 마우스 끝에 붙어 다니는 약간 흐리게 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내용이 셀 테두리를 잡고 쫙 이동시키면 바로 이동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이동
복사는 컨트롤 키, 이동은 시프트 키, 그리고 아까 셀 선택 범위 지정할 때 나온 것도 있었었죠. 이때도 연속된 셀, 즉 인접한 셀이나 행열을 선택할 때 시프트를 사용을 했었죠. 시프트 키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무브로 하면 원본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무브로 할 때는 컨트롤 X, 컨트롤 V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거, 또 마우스만 이용할 땐 시프트 키를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셀을 사용을 하는데 셀 갖고 이제 이동하는 복사하는데, 이때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식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폰트, 글자의 크기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서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셀을 복사할 때 이 서식도 자동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복사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복사된 것 또 이동한 곳 셀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별도로 확장된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요거에 역삼각형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된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그림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원하는 내용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만 할 경우는 값만 복사, 여기 퍼센테이지 들어간 경우는 서식, 일종의 서식이죠. 숫자를 표시할 때 콤마를 집어넣을 건지 퍼센테이지인지 원인지 이런 서식을 적용할 건지 등을 선택합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 붓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붓은 글자체 모양입니다. 보통 서식을 다 통칭해서 이제 붓으로 표시가 되는 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붓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거면은 서식만 복사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는 값, 식, 요건 서식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해서 복사할 때도 내가 쓰다 보니까 이 글자체가 너무 이뻐, 근데 글자체 이름을 모르겠어, 이럴 때 서식 복사를 씁니다. 서식 복사는 흔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홈에 보면은 복사한 아이콘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붓 모양이 나옵니다. 앞에 설명을 하질 않았는데 이 붓이 바로 서식 복사를 나타냅니다. 쓰는 방법은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붓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셀에 서식만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붙이고자 하는 것,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 다음에 마우스를 눌러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대상을 선택하고 붓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 셀만 딱 목표된 딱 클릭만 해주면 바로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또 적용되는 부분, 대상이 여러 셀이다, 마우스로 쭉 긁어만 주면은 그 전체에 이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좀 더 중급 수준인데 알면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붙여넣기 할 때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 그때 서식이라는 거, 글자 크기, 배경 색깔 등이 같이 복사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이동과 복사 중 서식 복사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식만 복사된다는 거. 서식 복사하는 화면, 또 붙여넣기 옵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이 대상을 복사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동한 다음에 셀 오른쪽 밑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옵션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확장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이게 자세히 모르겠다 싶으면 맨 아래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항목이,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훨씬 보기가 좋죠. 여기 보면 수식만 할 거냐, 값만 할 거냐, 서식할 거냐, 메모도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고요. 뭐 기타 다양한 걸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밑에 걸 눌러서 항목을 글로 보고 선택해도 됩니다. 또 요 기능 중에 중급자 수준에서 자주 쓰는 것 중에 행렬 바꾸기 기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 뭐냐 그러면 표를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많이 내려갈 줄 알고 옆으로 항목을 많이 만들었는데 밑으로 별로 안 내려가, 즉 뚱뚱한 가로로만 긴 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화면에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른 다음에 행렬 바꿈을 누르게 주면 표가 모양이 바뀌어 버립니다. 행과 열이 바뀌어서 뚱뚱한 게 길다란 키 큰 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표를 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식이 포함된 상태로 구성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다른 데 붙이거나 복사에 붙였을 경우 앞에서 범위 지정할 때 그런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라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 주소로 지정한 경우 복사에 갔을 때 복사된 것 기준으로 주소가 재설정됩니다. 그런데
내가 데이터는 안 복사하고 결과만 복사해서 딴 데 쓰고 싶거든요. 이럴 때 결과 부분만 딴 데로 복사해 가게 되면 원본 데이터 위치가 다시 계산되니까 다 날아가거나 원하는치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요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기 요 값을 선택하게 되면 식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복사해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붙여넣기를 할 때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붙여넣는 그곳에 이미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1000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쭉 입력하다 보니까 웬걸 1000번째 줄에 가봤더니 데이터가 없네. 입력할 데이터 즉 중간에 하나를 빼먹고 999개만 입력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죠? 어딘가 빠진 걸 찾아야 되고 찾은 걸 된 다음에는 그거 아래쪽에 있는 건 다 잘라서 밑으로 다 옮겨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걸 잘라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 집어넣는 그거 대신에 삽입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즉 내가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 값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때 이거를 밑으로 내릴 건지 오른쪽으로 밀어낼 건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수로 데이터 하나 빼먹은 경우 삽입하여 붙여넣기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얘가 물어봅니다. 밑으로 밀래 오른쪽으로 밀래 그리고 빈칸을 만들어주면 거기다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편한 기능이거든요. 꼭 실습할 때 한 번씩 쭉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극장 입장객수라는 실습 파일을 제시를 합니다. 뭐 자료실이 없으면 직접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걸 이용해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뭐 파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배운 기능 뭐 배웠죠? 복사하기 기능 하는 거거든요. 복사할 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 또 셀에서 복사하고 또 범위를 지정해서 복사하고 다른 시트로 가고 다른 통합 문서에 다른 통합 문서 시트를 보내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쭉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습 파일 시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극장 입장객 수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뭐 파일이 없으면 직접 이렇게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입력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꼭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복사하는 거, 이동하는 거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만 또 범위 지정해서 줄 단위로, 행 단위로 하나씩 연습하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아까랑 같은 건데 다른 시트라고 해놨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까 연습할 때 보면 한 워크시트 안에서만 했는데 요번에는 다른 통합 문서로 복사하는 경우 또 다른 워크시트로 복사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요번에 제시한 다른 시트에는 이렇게 워크시트의 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없으면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으면 됩니다. 오른쪽에 더하기의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새로운 시트 삽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도 되고요. 또 다른 통합 문서로 하고자 할 때는 엑셀 한번 하나 더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두 개 열어놓고 양쪽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해 봐도 됩니다. 이때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임시로 저장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클립보드라고 그랬죠? 예,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 얘가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 잘 기억하고 실습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제시될 수도 있고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 복사하기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실습 파일입니다. 앞에서 뭐 실습하라고 그랬었죠? 다른 시트로 또는 다른 통합 문서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거 연습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트는 아래 보면은 탭이 이렇게 두 개가 제시됩니다. 저 탭이 바로 워크시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워크시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1에 있는 내용을 워크시트 2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걸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통합 문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죠? 예, 엑셀 하나 더 실행시켜서 써야 됩니다. 엑셀을 더 하나 실행시켜서 여기는 데이터 이동과 복사인데 뭐 검토해 보면 언어 교정, 맞춤법 검사도 됩니다. 엑셀이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피는 일반적인 제품들, 커피류 제품들이 쭉 제시가 됐네요. 그리고 맞춤법 검토 탭에 들어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라는 리본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사전에 들어 있으면 표시가 되는데 사전에 들어 있지 않으면 없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사전에다 이 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검사를 누르게 되면 아메리카노라는 글씨가 이런 말이 단어 사전에 없다. 이게 맞는 단어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뭐 그런 소리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아메리카 한 칸 띄고 노라고 돼 있네요.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사전에 없다는 소리죠. 이럴 때 사전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건 이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혹시라도 오류가 있나 싶어서 검사하는 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사용할 것 같진 않죠. 그렇지만 정확하고 좋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도 사용할 줄 알기 바랍니다. 예, 맞춤법 검사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맞춤법 검사. 예, 맞춤법 검사 버튼을 누르면 창이 나오고 여기서 사전에 있는 걸 비교해서 제안을 해주고 필요하고 중요한 단어만 사전 추가시켜버리면 됩니다. 찾기와 바꾸기.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고 복사하고 이동하는 거 말고 그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찾기. 데이터가 많은데 그 중에 특정을 찾아가려면 쭉 눈으로 찾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럴 때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홈 탭에 편집에 들어가고 찾기 선택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표시가 되는군요. 예, 이걸 누르게 되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는 모든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찾기 단축키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고요. 이 창이요. 예, 여기에다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타이핑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쉽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닫기 누르고서 그 다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어딘지 그 내용이랑 딴 데야 그러면 여기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단계별 위에서 아래로 쭉 이동하면서 그 글씨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곳으로 쭉쭉 화면이 이동하고 위치를 선택된 셀, 즉 셀이 선택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찾는 단축키 컨트롤 F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찾기 컨트롤 F. 오케이. 네, 찾기 기능을 한 경우 한번 보고 있습니다. 찾기 단축키는 컨트롤 F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다 내용을 집어넣고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그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바로 나타나죠. 그러면 전체 내용을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닫고서 내용을 확인해도 되고 수정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뭐 히스토리도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확장 버튼에서 누르면 이전에 찾기했던 내용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네요. 좋은 기능입니다. 컨트롤 F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컨트롤 F 찾기. 요번에는 바꾸기 기능 써보겠습니다. 바꾸기 기능은 찾기 기능 창하고 동일합니다. 그 옆에 탭만 바꿔주면 바꾸기를 변하는데 틀린 점은 이걸 찾아서 뭘로 바꿀 거냐, 바꿀 내용도 입력을 하죠. 물론 밑에 버튼도 더 추가가 됩니다. 찾기는 컨트롤 F, 바꾸기는 컨트롤 H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공통입니다. 윈도우 모든 프로그램은 다 동일하고요. 메뉴상에서는 홈 탭에 편집에 들어가면 찾기 선택 단추 동일하게 누르게 되는데 그 중에 화면이 나오면 바꾸기 탭만 눌러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때 이건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모두 바꾸기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어느 걸 바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싹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하지 않는 게 바뀌었을 경우 되돌릴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찾기 다음 찾아서 바꾸기 요 바꾸기는 한 개씩 수행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모두 바꾸기는 한 방에 다 해버립니다. 요거만 좀 주의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군. 다음 찾기에서 바꾸기 수행하고 다음 찾기에서 바꾸기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면은 직접 모두 바꾸기 처리해버려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H. 예, 실제로 찾아서 바꾸기 기능 실행한 그 화면입니다. 지금 단축키가 컨트롤 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원본 데이터 제목에 계획이라는 글씨가 들어 있거든요. 이걸 목표로 바꾸고 싶어요. 물론 하나만 있으면 직접 보고 바뀌면 되죠. 이런 게 한 100개쯤 들어 있을 때 100곳을 다니면서 바꾸려면 번거롭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럴 때 쓰는 게 바꾸기 기능입니다. 컨트롤 H를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란 글씨 입력하고 바꿀 내용 목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찾기 딱 누르게 되면 이 위치로 찾아오지요. 여기서 바꾸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목표로 싹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찾기 하면 다음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확실하다 싶으면
모두 바꾸기 버튼 눌러주면 한 방에 싹 다 바뀌어 버립니다. 네. 어디 바뀌었는지 정리 안 해줍니다. 그거 좀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할 때는 모두 바꾸기를 써라. 기억합시다. 바꾸기 단축키 컨트롤 H, 찾기 단축키 컨트롤 F,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단축키가 점점 늘어나네요.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취소하기, 바꾸기, 찾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찾기와 바꾸기 기능 연습해 볼 수 있는 실습 파일 제시했습니다. 대리점별 판매 현황 파일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그 파일을 가능하면 제가 제시하도록 하고요. 제시가 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작성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바꾸기와 찾기 기능을 연습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기 바꾸기 창이 열렸을 때 여기다 내용을 넣고서 다음 찾기를 누르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찾기 기능 단축키는 뭐였죠? 컨트롤 F. 바꾸기 기능 단축키는 컨트롤 H. 요거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실습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찾기 바꾸기 기능이 단순히 어떤 문자나 값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점별 판매 현황 요 파일에서 특정한 수식을 입력해서도 그걸 잘 찾아가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식을 만들었는데 특정한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는데 이 값을 불러 쓰는 놈들이 누군지 거꾸로죠. 이 값을 바뀌면 내가 이 셀에 있는 값을 변경했을 경우 영향을 받는 놈들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찾기 기능에는 수식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샘플 파일은 뒤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번엔 또 하나인데, 이 찾기 바꾸기 창에 보면 오른쪽 밑에 옵션 버튼이 있거든요. 이 옵션 버튼도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옵션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변합니다. 아까 단순하게 위에만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 보니까 범위, 검색, 찾는 위치, 거기다 대소문자, 전체 일지, 굉장히 꼼꼼합니다. 찾을 때 그 글자만 있는 것만 찾을 건지, 대소문자를 구분할 건지 안 구분할 건지, 이 시트 안에서만 찾을지 이 행에서만 찾을 건지, 수식만 볼 건지,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옵션 버튼 누르고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서식도 있네. 여기 이런 것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실습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샘플 파일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보면 상반기 대리점별 판매 현황 나왔죠. 여기에 계획을 찾는 거 한번 해보고 수량을 찾는 거를 찾기 기능을 해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C4 여기들은 요거를 쓰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죠. 수식 찾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 값이 나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들이 무엇인지 봤더니 C5라고 나왔다 그러면 찾기에다가 는 C4 이렇게 넣어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요 수량이란 나온 것 갖다가 실적이란 말 또는 계획 물량으로 바꿔보는 작업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대리점별 판매 현황 파일입니다. 나중에 과제 제출하려면 지금까지 찾기, 바꾸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워크시트가 여기서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으로 넘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복사, 찾기, 바꾸기 할 때 사용자 단축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F 찾기, 컨트롤 H 바꾸기. 요거 잘 구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단축키를 많이 알면 할수록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축키는 여기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제시된 거요. 그리고 이 단축키들은 버전이 업데이트돼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익혀놓은 단축키는 거의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고요. 같은 계열의 소프트웨어에서는 다 공통으로 동일한 단축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키 많이 알아놓으면 쓰기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지금 설명한 이동, 복사, 찾기, 바꾸기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시트 안에서 쓰는 거고요. 시트 간에 쓸 수도 있고요. 통합 문서로 넘어가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잘 유의해서 잘 익혀놓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찾기, 바꾸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